있어요. 네, 여기 보충은 지난 3월 학평 30번 합성함수 문제 변형입니다. 합성함수와 관련돼서 연습을 좀 해보자 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랑도 상관이 좀 있죠.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함수, 결국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함수도 14일 수정 2 그럼 마지막 크기는 그냥 제가 골라서 네, 20에서 29번 질문 없으시고요. 음.
문제는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1285번. 네. 가장 최근에 수능에서 미분 가능성 물어봤던 게 이거죠. 30번으로. 네. 그게 이제 2015학년도이네요. fx가 2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이 x승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래서 슬쩍 그려보면 마이너스 1,0 지나고요.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함수 gx를 주기를 절대값을 포함해서 줬는데 절대값이 이번에는 여러 개 더해지는 형태였습니다. 100 절대값 x 마이너스 인테그랄 k가 1부터 n까지 fxk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네. 에 대해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세요. 미분 가능 소재 중에서 조금 독특한 형태였는데 기존에 절대값과 관련된 미분 가능성은 뭔가를 곱해가지고 미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 혹은 뭔가를 합성해서 미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런 형태였는데 요거는 더해가지고 그렇죠. 더해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형태가 돼요. 자, 근데 풀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값 나왔으니까 제일 기본은 절대값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fx와 fx의 k승의 절대값이 돼 있으니까 절대값 기호를 일단 풀어서 gx를 한번 써보자예요. 시그마꼴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풀어서 쭉 나열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그래프가 이제 y는 fx의 그래프인데 절대값 fx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의 k승 갈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더 커지면 양수고 작아지면 음수니까 x의 k제곱이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x의 k제곱이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이거는 그냥 fx의 k승 얘는 마이너스 fx의 k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x의 k제곱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k를 홀짝으로 나눠야 되겠죠. k가 홀수이면 x의 k승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는 거랑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거 같아지죠. y는 x의 k승 그래프가 괜찮아요. 네, k 홀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돼요. 그치. 그러니까 x의 k승이 마이너스 1 이상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x의 k승이 마이너스 1 미만은 x가 마이너스 1 미만 해서 요 범위나 x 범위나 똑같아져요. 그런데 k가 짝수가 되면 y는 xk승 그래프가 요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풀고 다음 절대값을 풀 텐데 k가 홀짝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되겠죠. 다음 이게 30번이니까 이 선택도 즉 gx를 직접 다 써보는 게 크게 어려운 선택이 아닐 것 같아. 즉 이 당시에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등급 컷 100점 수능고 30번이에요. 이 문제가.
자, gx를 직접 써보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결국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때는 절대값이 그냥 다 플러스로 풀려요. 그러니까 100fx 마이너스죠. fx의 x 제곱 이렇게 쭉 갈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k가 홀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에 fx인데 요게 홀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것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그 다음 건 플러스, 다음은 마이너스.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니까 그냥 흘리시면 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제일 처음 풀 때 뭘 되게 고민했냐면, 이거 fx 이거 fx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되나 그냥 100을 살려놔야 되나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살리는 게 옳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해놓은 건 이걸 계산해라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후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저딴 건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규칙을 그냥 살려놔야 된다입니다. 자, 구간함수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뉘는 함수니까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절대값을 기준으로 나뉘면 연속성은 안 따져봐도 되죠. 연속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미분 계수만 보면 되는데 요 정도 센스는 발휘하셔도 좋을 것 같아. 자, 이 짝수 파트 x의 k인데 k가 짝수일 때 비교해 보면 아래 위로 함수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 그럼 미분 가능성 따질 때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건 별로 고려를 안 해도 되겠구나.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홀수 파트 보면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아래 위로 어떤 차이가 나죠? 뭐만 다른 거지? 부호가 다르죠. 그치? 부호가 다른 두 함수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거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여기서 미분 계수가 얼마여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함수가 미분 가능해지죠? 0이어야 되는 거죠. 그거지 그거. 네.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다. 뭐 그래프로 보면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요걸 절대값 하게 되면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해지고 여기서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고 왜 되는 거지? 이쪽에서는 좌우 미분 계수가 둘 다 얼마니까 가능? 0이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같아지기 때문에 가능. 심지어 이건 잘못 그렸네요. 이 함수가 아니죠. 4차야지 4차. 쟤는 안 바뀌잖아. 여긴 되고 이건 안 돼요. 왜? 미분계수 0이니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좌우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데 0이니까 상관없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달라져요. 그래서 안 된다. 그거 논리를 동일하게 써서 여기 홀수만 남긴 것들을 미분해서 미분계수 0 가면 되겠다입니다. 즉 100fx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흘립시다. 요거를 미분해서 x의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0이어야지 미분이 가능해진다. 자,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거 fx의 k 등 이거 미분은 미리 해놓고 갈게요. 미분하게 되면 f'의 xk승 곱하기 k 곱하기 x의 k-1승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현재 이 k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f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되고 k는 그냥 가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1승은 이건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즉 여기 있는 이분들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k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계산해낸 식이 이렇게 바뀌죠. 100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묶어냅시다. 여기서는 x의 1승이니까 1, 그 다음은 3승이니까 요 k값, 요 k죠? 요 k 그냥 와요. 3, 그 다음은 5, 홀수들이 쭉 더해지겠지. 이렇게 해서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약분. 그 다음 남은 결론 홀수를 더해서 1부터 홀수 더해서 100이 되세요입니다. 홀수의 합 1부터 홀수 합 뭐죠? n제곱이죠. 개수의 제곱입니다. 그래 100, 10의 제곱. 따라서 홀수 10개를 더하면 되니까 10번째 홀수 19. 이건 안 했어요. 13579 그러진 않았습니다. 진짜일까요? 뭐 현장에서 그래도 상관없을까? 10번째 홀수니까 1, 4, 5, 7, 9, 11, 13, 15, 17, 19 10초도 안 걸리네요. 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건 구하면 되겠죠. n이 19 되고요.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풀고 답인 줄 알았어. 그 문제를 딱 봤더니 뭐라고 나오지? 그치, n 값의 합을 구하여 나오죠. 거기서 깨달았어요. n이 더 있어도 된다는 걸. 한 개 가지고 합을 구하려고 안 하지. 오늘은 좀 반응을 해주시네요. 19까지 그냥 구하고 말았는데 보니까 합이야. 하나 더 있어. 아니 하나 더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대요. 네, 우리 아까 여기서 처음에 이거 없앴잖아요. 짝수분 왜 아래 위로 똑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딱 드러나는 거지. 19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20은 더하더라도 어차피 아래 위로 똑같으니까 미분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은 더해지면 여기 하나 숫자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이 되지 않아요. 21은 들어가면 안 돼. 제가 조금 소심해가지고 뭐도 해봤을까요? 그쵸. 18 해봤어요. 18 하니까 19가 빠져. 19가 없어. 그럼 10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밖에 없고 답이 39다. 이 해에 그분들이 목욕탕을 가셨어. 네, 되게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겠 앞뒤가 잘려가지고 네, 경신고등학교 학생 두 분이 수능 전날 목욕탕을 갔어요. 네, 그리고 탕에 들어갔죠. 그 탕 온도가 40도에서 39도로 떨어진 해예요. 그래가지고 찍었어. 맞췄어요. 네, 그게 이거야. 그게. 네? 30분 안 풀고 그냥 찍었다고요? 어차피 안 풀 생각이었고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둘이 같이 들어갔는데 네, 온도가 40도에 있다가 39도로 똑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 저거 찍자 그래가지고 네, 진짜 찍었어. 이게 둘이 다 찍자 그랬는데 한 명은 그거대로 찍고 한 명은 딴 거 찍었으면 되게 웃기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둘 다 찍었대요 그걸. 그래서 맞췄어. 39로 찍어서 맞추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능 전날 목욕하러 가시고요. 각종 숫자들에 좀 이렇게 보고 이번에 사우나 온도가 몇 도다 이런. 예. 농담입니다.
다음 86번. 아니 84번 있었네요. 84번 우리 지난번에 안 했어요? 했죠. 절대값 x, 그러니까 루트 절대값 x 제곱 x 세제곱 x의 n승이라고 할 때 n이 3부터 미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초월함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 해봤고요. x는 0 인근에서 sin x의 세제곱이면 미분이 된다. 근데 파이에서 코사인 x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밝혀봤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84번, 86번이 미분 가능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왔던 가장 극강의 문제들이고요. 정말 멋진 문제인데 안타깝지만 6월, 9월이에요. 11월 달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어디 나와요? 미적 2에 나옵니까? 미적 1에 나옵니까? 미적 1이죠. 그치. 그래서 수능에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 그러니까 초월함수 가지고 내면 되긴 해요. 그리고 초월함수에서 대해서 미분하는 것들, 혹은 뭐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은 미적 2에서 나오니까 미분 가능성 낼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잘 선택 안 하시더라고. 차라리 그 뒤에 있는 도함수의 활용, 맨날 극대극소죠. 요즘은 그게 제일 킬러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접선이거나. 86번은 처음에 이 얘기, H2'S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여기 실전적으로 무슨 말이냐? HX가 합성함수니까 F의 GX,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미분법 공식을 써라 입니다. 잠깐만요. 분필 좀. 똑같다. 그렇죠. H'X 합성함수 미분법 공식 써서 F'의 GX 곱하기 G'의 X 하고요. F는 4차니까 미분 가능인데 G가 미분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G가 미분 안 되는 순간들에는 요식 상태에서 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극한. 예를 들어 X는 알파에서 G가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뭐 하냐면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도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되고 연속이잖아요. 그럼 이 값이 H'알파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요 극한을 보냈을 때, 자, 이거는 좌우 극한이 달라서 미분 가능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좌우가 서로 다른 값이에요. 근데 이쪽은 gx 값은 일단 gx는 연속이긴 하니까 어떤 값을 향해 다가갈 거고 f 프라임 역시 연속 함수이니까 그 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요거 할 때 알파로 다가갈 때 얘는 연속 함수들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 좌우가 다른 불연속 곱해서 뭐 되면 이거 뭐가 곱해지면 연속되죠? 0이 곱해져야 된다. 그 뜻이죠.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자, 이계도 함수가 연속 혹은 도함수가 연속 나오면 부담 없이 미분하고 대입하는데 이때 미분 안 되는 놈이 있으면 앞에서 0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계도 함수 연속이니까 한 번 더 미분도 동일한 논리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설명이었고요. 한 번 더 미분하자.
이 상태는 미분법 공식 부담 없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f2'의 gx 곱하기 g'x 이거의 제곱 플러스 f'의 gx 곱하기 g2'의 x. 알파에서 역시나 미분이 안 되면 알파 아닐 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극한 보내라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닥 까다로운 주제로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한번 나와 주셨죠. 자, 밑에 걸 보면 어쨌든 G나 G'이나 G2'의 문제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얘가 문제가 되는 순간에 다 0이 곱해지면 문제가 사라진다.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좌우가 서로 달라서 문제거든, 얘네들은. 그러면 앞에 0을 곱하면 문제가 사라져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0을 한 개 곱해서는 안 됩니다. 0을 뭐 두 개나 그거 이상 곱해줘야 되는데 얘는 좌우가 있고 존재 다르기 때문이니까 0만 하나 딱 곱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F'의 GX가 0 되는 건 이미 여기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GX가 미분 안 되는 순간에 그때 F'의 G알파가 0 and F2'의 G알파 요게 0 이거 되어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X를 바라볼 때 난생 처음 보는, 솔직히 이걸 처음 풀 때는 난생 처음 보는 절대값 표현이거든요. 네, 사인에다가 절대값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네. 그런데 아주 너무 복잡해서 그릴 수 없는 혹은 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릴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 사인에 x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 정도의 식을 보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대값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절대값은 접어 올리는 거니까 하면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돼. 되겠죠. 따라서 시작이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고요. x 0 이상이면 절대값에 2 사인 3x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 x 0보다 작으면 2 사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그린 다음에 둘 다 접어 올리자. x축 밑에 걸 접어 올리는 그래프를 그리겠다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4차 함수 fx를 합성해서 저거 가능하도록 하자. 즉, 요 조건을 한번 해결해 보자입니다. 왜 한숨 쉬었는지 아시죠? 저도 그리려면 좀 갑갑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1 플러스 되어 있고요. 요 앞에 2 사인 어쩌고니까 y는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는 사인파, 물결파를 그릴 겁니다. 네. 3 그리고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이걸 그리고 있으려면 나머지 29문제들이 풀려야지 그리고 있을 그게 되겠지. 근데 굳이 30번이나 21번이 아니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왼쪽에 거부터 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2 사인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뭐 그냥 사인일 때는 이쪽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갈 겁니다. 너무 대충 그렸는데. 그 다음 접어 올릴 거니까 요렇게 접혀 올라가면서 이런 곳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다음 이 오른쪽은 사인 3x니까 이거보다 이쪽 방향으로 3분의 1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꼴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꼴이겠지. 접어 올리게 되면 요렇게 될 거예요. 결국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이런 걸 반복해 주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개의 점들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착한 게 F'과 F2'이 G 알파, G에서의 함수값, 어떤 함수값, 미분이 안 되는 곳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프라임이 제로, 2'도 제로여야 되거든. 그 함수값은 이 수많은 점들이 다 함수값이 0으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 요 점 함수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은 전부 0 또는 1 두 개밖에 없어. 알파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 사인이 이렇게 반복하니까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니까 x축과 이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함수값들은 싹 다 0이니까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 된다. 다음 또 다른 미분 불가능인 점은 요거죠.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요 0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인데 0은 괜찮아요. 0에서는 0이 돼야 돼. 0에서는 왜 이래? 함수값이 1이에요. 그때는.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 또는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H'부터 보시면 F' GX가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싹 다 미분 안 되죠.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0과 1을 둘 다 대입해서 0이 안 되어야 돼요. H'에서 F'의 제로와 F'의 1이 다 0이어야 한다. 다음 두 번째,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죠. 진짜 이게 그리고 푼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찾았더라고. 그리고 당시에 저거 못 풀고도 경대대도 가고 뭐 많이 잘 갔어요. 못 찾았어도 괜찮아. G'의 제곱입니다. 극한을 보낸다라고 생각해보면, 즉 좌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얘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서 미분이 안 되니까 좌우 미분 계수 G'의 극한 값들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되면서 부호만 다르죠. 그러면 제곱을 하면 값이 같아져. 그런데 여기는 절대 값도 다르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고 해서 같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만 해결해 주면 되느냐? x가 0일 때, gx가 1일 때만 해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h2'은 f2'의 1이 0이어야 한다. f2'의 0은 0이 아니어도 괜찮다입니다. 여기를 실수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4개 다 0이다 해놓으면 F'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4개 동시에 0 되는 3차 함수, 4차 함수 F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할 텐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F'이 3차예요. 0과 1에서 X축과 만난다. 그 다음 1에서는 미분계수도 0이다. 0과 1에서 X축과 만나고 1에서는 미분계수도 0이다. 그
다음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는 시작하기는 4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차 개수는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저 3차 함수 f'x의 개형이 0은 통과 1에서는 접함 이렇게 되겠죠. 이게 0과 1에서 만남 f'x예요. 다음 1에서는 그거의 도함수가 0, 접함. 그러면 식은 f'x가 3차 개수 4, 0에서 그냥 만나고 1에서 접하니까 x-1의 제곱. 그러니까 다항식을 결정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대다수죠. 아니 다 그랬어요. 평가원 킬러들은 싹 다 2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두고 푸는 건 없어요. 최후의 수단이고 저도 써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만 겪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요 두 문제가 아주 임팩트 있었던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끝내준다 였는데 걱정할 필요 없더라. 네. 만약에 이번에도 6평에 이런 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나오시면 이 기조로 봤을 때는 수능과는 살짝 조심. 근데 좀 위험하긴 해요. 작년에는 좀 달라졌거든. 그 소재와 개념이 킬러가 그대로 수능에서 유지가 되더라고. 9평에서 썼던 거 수능에서도 쓰더라고요. 근데 걔는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활용 관련된 문제들 접선부터 해서 뭐 방정식, 부등식, 미분까지 나오면 그거는 잘 복습해 두시면 의외의 소득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8번. 네, 절대값 미분 가능성 거의 초반에 이게 이제 킬러로서 등장하던 거의 초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2011학년도 수능이죠. 2010학년도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해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네, 최고차 개수가 1이고요. 0,3 지나고 3에서 미분 개수는 0보다 작다, 감소한다.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이 함수를 좀 특정 짓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돼 라는 걸 특정 주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게 뭔가 그런 뭐죠? 캐스팅 보트라고 하나요?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0보다 작다. 어떤 특정한 값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이건 옳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걸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집합 S가 절대값 fx-t가 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런 a 값들의 집합이 s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gt. gt는 결국 여기서 미분 불가능 점 개수 이렇게 되겠네요. 뭔가 집합의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셨고요. 요것도 꽤 자주 나왔던 거죠. 개수 함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함수, 미분 불가능인 점의 개수 함수, 그리고 접선의 개수 함수 등등등. 계단 형태의 함수 되겠습니다. 자, 이 GT가 T는 3과 T는 19에서 불연속.
계산함수는 개수가 갑자기 변하는 순간일 거예요. t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쭉 커지다가 3에서 갑자기 변하고 19에서 변하고 그 다음부터 안 변하고 이런 뜻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10학년도부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개형 그랬어요. 그래프 개형. 왜? 2010학년도 그 문제가 개형이 아니고는 거의 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걸 처음 풀어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다 머릿속에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린 다음에 풀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킬러급 혹은 준킬러급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아는 함수 주어지면 그 개형을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을 쭉 생각해 보고 그 중에서 요건 맞고 요건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지금은 그게 조금 발전해 가지고 어떤 개형을 추론하라고 시키냐면 합성함수의 개형을 추론해라 라고 시킵니다. 두 함수를 주고 각각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걸 합성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그 다음은 어떤 문제를 내실까요? 그걸 찍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분들이랑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곱하는 걸 각각의 그래프만 보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쵸. 그게 좀 힘들어요. 예. 알 수가 없어. 이런 건 알 거야, 아마. 2차 함수, 지수 함수 곱해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 제로, 이쪽 무한대 곱하면 어떻게 되죠? 0 되죠. 왜? 얘가 지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정보를 아는 함수에 대해서만 그게 가능해.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함수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생긴 것만 알아. 그러면 제로랑 무한대 곱하면 알 수 없다죠. 어떤 무한대가 더 센지, 제로가 더 센지. 네, 그건 뭐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곱에 대해서 개형을 추론하라. 이건 좀 단독 함수에 대해서 어떤 개형일까? 가능한 개형들 중에서 한번 따져봐봐. 다음 이제는 하나 가지고는 학생들이 너무 잘 푸니까 네, 어떻게 하죠? 합성을 시킨 거지. 합성은 두 개를 놓고 우리 이 문제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지난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함수 각각을 그려놓고 이 중에서 하나는 결정을 안 해줘요. 이건 다양한 케이스 나올 때 이 케이스일 때 이거랑 합성하면 요거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고 그 y 값의 변화를 이쪽에 가져와서 y 값이 이렇게 변하면 함수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합성함수가 이런 식이잖아요. x의 변화를 fx가 받고 그 fx의 변화를 gx가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다단계 좀 표현이 거시기한데 이런 2단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변하면 이런 변인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추론해 봐라이니까 꽤 머리가 좋아야 돼요. 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문제로 가보죠. 제가 그 여행으로 시작한 게 그리고 여러분한테 출제되는 문제는 당연히 특별한 형태,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가 답으로 나오는 케이스죠. 답이 되는 케이스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제가 저게 안 됐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요거 답이 나오려면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구나.
저는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효율이 좀 떨어져.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면 금방 답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10학년도에 일반적으로 하다가 깨닫고 2011학년도 수능 문제 풀 때는 특별한 케이스 먼저 해봤습니다. 어떤 거? 4차 함수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 4차는 두 개죠. 아프리카랑 W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아프리카 해보고 아프리카 안 되니까 W 해보고 했습니다. 자, 가보죠. 우선 아프리카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는 계속 이렇게 양심에 찔려요. 이런 걸. 이때가 답이야.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그냥 연역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 이게 올바른 방법 같은데 그러려면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좀 떨어져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fx-t는 fx와 y는 t의 교점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곳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한 선 두 개를 그어라 라고 하면 t값 두 개를 찾아라라고 하면 여기죠. 변곡하는 이 접선과 다음 밑에 여기 극소일 때 이 두 개가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게 아마 불연속이 되는 점이 될 거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9라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t값의 변화에 따라서 gt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3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0개예요. 3일 때도 여전히 0이고요. 넘어가게 되면 2개로 바뀝니다. 불연속 맞아요. 자, 다음 19에서 1개가 되어버리죠. 여기만 미분이 안 되지. 이쪽은 미분이 되고 다음 넘어가면 다시 2개가 되니까 3과 19에서 불연속이란 조건은 만족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f0가 3이었고요. 이게 y는 3이니까 여기가 y축이 걸리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런 류의 조건은 가능한 케이스 중에서 이것만 되고